그래서 이게 은퇴했는데 지금 공시 추적이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근데 낸시 펠로시는 26년에 불출마를 선언해서 은퇴를 했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지, 27년 1월까지는 현직 하원 의원입니다. 그래서 27년 초까지 모든 주식 거래를 투명하게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1월 16일 만기에 그녀가 옵션을 팔았는지 주식으로 바꿨는지 무조건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1월 16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템퍼스 이번 주 소식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템퍼스가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번 연도 수익을 거의 대부분 다 까먹은 상태이긴 합니다. 우선 생각보다 좀 많이 하락을 하고 반등을 못하고 있는 시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주분들은 좀 아쉽겠지만 이 가격이면은 살짝 매력적인 가격이긴 합니다. 거의 뭐 거품 낀 밸류가 많이 내려와서 공매도도 조금씩 상한하고 있죠. 지금 기술적 지표인 RSI도 거의 지금 바닥에 있습니다. 과매도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과매도 찍혀 있고 여기도 과매도가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근데 뭐 다른 기술적 차트로 보면 또 다 깨고 내려온 거여가지고 좀 의견이 분분한데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내려온 거고,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정상 거래량으로 터지고 다음날 반등할 때도 거래량이 좀 올라와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올라왔어야 안정적인 반등이었는데 좀 불안정하긴 해요. 그래서 뭐 기간 조정도 가다가 올라갈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털어내고 올라갈 건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주는 소식들이 많이 없어서 좀 기술적인 것들이랑 뉴스 간단하게만 봐볼게요. 지금 JP모건이랑 뱅오아에서 목표 주가 하향이 있었습니다. 지금 뱅오아에서는 90달러에서 80달러로 내려갔고 JP모건은 85에서 85달러로 내려갔어요. 이제 같은 날 나왔습니다. 근데 웃긴 건 지금 기간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곳은 JP모건입니다. 이번에 보시면은 엄청나게 2배 이상 매입을 했어요.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다음은 이제 베일리 기푸드 덜어내가지고 두 번째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이 뱅가드입니다. 보시면은 가장 또 많이 샀어요. 뱅오아랑 JP모건에서. 그래서 기간 물량을 확인해보면 지금 상장 이래 가장 기간이 많이 매집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들고 있고 유동 주식이 많이 지금 마르고 있거든요. 템퍼스가. 기간은 뭐 계속 조금씩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진입한 기관들 보면은 70불 때도 들어온 게 확인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은 계속 좋아하고 있어요, 이 기업을.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단기적 모멘텀이 좀 없지 않냐 이런 시선으로 하고 있긴 한데, 장기적으로는 기간이 모아가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올라갔죠. 애초에 2분기에서 3분기에도 많이 올라오고 또 1분기에서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24년에서는 완전히 올라온 거고, 보시면 기간은 계속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매도, 다크풀 공매도가 지금 조정받을 때 계속 다시 60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저도 차트를 계속 보면은 패턴이 똑같습니다. 템퍼스가 지금 초반에 살짝 올라가요. 장 초반에 많이들 아시죠? 그럼 여기서 이제 누르는 물량이 한번 나와요. 그러면 살짝 눌리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눌려서 내려가느냐 하면 한번 반등을 시도하는데 여기서도 한번 눌리는 물량이 떨어져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공매도들인데 좀 의도적인 무빙이 보이거든요. 좀 지켜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좀 의도적으로 계속 눌려요, 이게. 근데 거래량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기술적 시나리오를 좀 보면은 와이코프 스프링이라는 기술적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우선 기관들이 장내 효과를 건드리지 않고 물량을 매집하거나 누를 때 사용하는 다크풀 데이터가 많이 상승해 있고요. 최근 템퍼스 전체 거래량 중 58%에서 62%가 장외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숏볼륨이 58.75%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오를 때마다 장외에서 공매도 물량을 쏟아부어서 상방을 인위적으로 막고 있는 좀 증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규장에는 누르지만 장후 거래에서 주가가 튕겨 올라오는 모습이, 누군가 이거 기간이라고 전 생각하는데 저가 매수세를 장외에서 소화하고 있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번 좀 거래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반등할 때 됐는데 하는데 그걸 다 깨버리거든요. 근데 이 깨는 모습이 되게 인위적이에요.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회사의 악재나 이 회사가 안 좋아서 거래량 터지면서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형적으로 이렇게 억지로 끌어내리고 거래량 마르게 해서 다크풀로 거래하고 여기서는 이제 밀리는데 그거 보면서 개인이 던지게 하는 좀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시장 자체가 무너진 것도 있지만 그 무너지는 와중에도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내려왔기 때문에 와이코프 스프링 같은 뭐 이런 기술적 뭐 그런 느낌이지 않나 싶어서 이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 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한번 보자면은 일단 거래량 고갈이 있습니다. 지수 반등해도 주가는 빠지는데 거래량은 최근 평균 대비 현저히 줄어든 숫자예요.
이게 이제 주간 거래까지 합쳐졌을 때 이거거든요. 원래 템퍼스의 정상 거래량은 못해도 500에서 한 700만, 800만도 나오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600만 정도가 기본값이었거든요. 주간 거래 나오고 뭐 그런 다음에. 그리고 이제 시작하면 1시간 정도 안에는 100만 주 거래량은 좀 나왔었어요, 원래. 근데 지금은 뭐 60만 주, 70만 주, 장 시작하고 가장 거래량이 클 때고 이때가 최고여야 되는데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장 끝나갈 때도 뭐 빌빌 기어야 한 120, 뭐 180만 주도 안 되는 거래량일 때가 있고 어쨌든 거래량이 진짜 메말랐어요. 이게 지지선이 깰 때 원래 터져야 할 진짜 매도세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개미들의 투매만 좀 유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 기술적인 시나리오 분석이니까 이거에 너무 신빙성을 갖지 마십시오. 보여지는 게 제가 이제 올해 좀 주식을 하면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RSI 과매도 신호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상 RSI 과매도 구간 62불 수준에 진입했고 거기서 기술적 반등의 에너지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63불대 아래로도 당연히 내려갔다가 이번에 올라온 거지만 여기서 어쨌든 매물대가 가장 좀 많은 거를 차트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래로 내려갔을 때 아마 손절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63불대가 심리적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과매도 구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시장 다 오르는데 반등을 못 해가지고 여기서 진짜 주주들 많이 욕했거든요. 도대체 얘 혼자 왜 이러냐. 러셀 폭등하고 하는데 근데 얘는 하락하는데도 이때도 거래량이 낮으면서 뭐 계속 시름시름 앓았죠. 이것도 초반에 올라가려다가 눌리고 내려오고 올라가다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베타값도 오거든요. 그래서 지수 변동 따라서 얘 상승폭이나 하락폭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지수 민감성이 높은 애인데 러셀이 이렇게 오르는데도 거래량 없이 그냥 계속 힘을 못 주고 내려간다? 이거는 진짜 의도적인 거 아니면은 사실 조금 무빙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죽을 땐 죽더라도 저런 곳에서는 원래 반등이 나와줘야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얘는 원래 그런 주식이니까 지수 민감성도 높은 거고 소형주고 그렇다고 얘가 뭐 완전 스캠 기업도 아니고 뭐 기관들도 매수하고 뭐 이런 좀 건강한 기업인데 저기서 반등을 못한다? 이거 조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뭐 어쨌든 그래서 기관은 사상 최고치로 매집하고 있는데 개인은 빈정상에서 진짜 많이 던지는 중이었을 거예요. 이거 커뮤니티만 가도 관심이 완전 죽고 조롱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관들의 태도는 개인들이 빈정상에서 던지는 그 물량을 조용히 받아내고 있어요. 얘네들이 굳이 위에 막 뚫으면서 받을 필요가 없죠. 이미 이렇게까지 흔들어 놓고 공매도도 조금씩 상한하는 와중에 자연스럽지 않은 하락으로 좀 실을 말려가면서 물량을 받고 있는 와중인데 굳이 올릴 필요는 없죠. 그냥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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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놓고 아니면 장외에서 다크풀로 그냥 사면 됩니다, 얘네는. 그러니까 기간이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람들은 포모에 미쳐 있거든요. 이 포모가 미치는 게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은 내려가는데 다른 주식이 상승하면은 이거를 못 견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 던지고 여기로 갑니다. 그럼 얘는 더 떨어지겠죠? 그럼 남아있는 사람도 가요. 이거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반전의 시나리오는 전에도 영상 올렸죠. 좀만 더 생각해 보시라고. 팔기 전에. 뭐 그래도 파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건데 그 영상 올리고 다음 날이 내마녀의 날이었어요. 지금 뭐 하나가 의미 없어져서 뭐 세마녀의 날 뭐 트리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지나면은 다음 주 월요일 이제 돌아오는 오늘이죠. 옵션 만기 압박도 사라지고 억눌린 스프링이 튀어오르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좀 커요. 제 생각입니다. 안 올 수도 있어요. 오늘 또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템퍼스 워낙 무빙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오늘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 올라가는 날이 월요일일 텐데 22일이죠, 12월. 이때 반등을 해줘야 돼요. 좀 의미 있는 거래량도 좀 들어오면서 반등해줘야지. 안 그러면 조금 더 흐지부지 될 수가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월요일날 반등해주는 게 베스트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 시나리오라서 짜맞추기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저게 다 기술적으로 있는 얘기고 세워볼 수 있는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눠본 거고 저도 트레이딩으로 그렇게 많이 하진 않기 때문에 설명이 좀 깔끔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뭐 데이터나 뉴스라든지 근거가 좀 빈약하잖아요. 이건 기술적이고 뭐 트레이딩 뷰고 좀 그려볼 수 있는 의심점이다 보니까 그래도 뭐 이제 다크풀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차트라든지 뭐 과매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회사 뉴스가 없다 보니까 저거밖에 없어서 한번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공유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재미로만 들어주세요. 다음은 이제 낸시 펠로시. 템퍼스 낸시 펠로시 때문에 사신 분도 되게 많죠. 낸시 펠로시는 25년 초에 시장이 템퍼스에 주목하기 전에 이미 샀어요, 이 사람은.
이걸 콜옵션으로 샀거든요. 행사 가격이 20불입니다. 만기일이 중요한데 이게 26년 1월 16일이에요. 그래서 낸시 펠로시는 62불 기준에서도 행사가 대비 210%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이 만기일이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게 은퇴했는데 지금 공시 추적이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근데 낸시 펠로시는 26년에 불출마를 선언해서 은퇴를 했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지, 27년 1월까지는 현직 하원 의원입니다. 그래서 27년 초까지 모든 주식 거래를 투명하게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1월 16일 만기에 그녀가 옵션을 팔았는지 주식으로 바꿨는지 무조건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1월 16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낸시 펠로시는 좀 빨리 이걸 공개를 해요. 내가 샀으면 샀다, 팔았으면 팔았다. 질질 끌어서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라 좀 빨리 말하는 편이기 때문에 좀 빨리 확인할 수 있는 편이에요. 낸시 펠로시 과거 패턴을 보면 팔지 않고 주식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이거를 팔았다가 판 주식들이 폭등을 하는 바람에 돈을 많이 못 벌었거든요, 낸시 펠로시가. 그 뒤로는 이제 팔지 않고 주식으로 바꾸는 전략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최근에 낸시 펠로시는 옵션 행사 후 현물 보유 전략을 치고 있는데,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을 잘 사가지고 아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만약에 낸시가 이번에도 20불에 사서 현물 보유를 선택한다면 현재 60불은 당연히 저평가고 앞으로 100불 이상을 본다는 세력의 가장 확실한 장기 집권 선언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낸시가 나 이거 현물로 가질래 이렇게 해서 공시 뜨면 아마 폭등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니면 출렁일 겁니다. 근데 이거는 가치에 따라서 다시 주식이 올라오지만 그래도 단기 충격은 위든 아래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낸시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타임라인을 보자면은 이날이 일단 만기일입니다. 이거 적어 주십시오. 1월 16일 옵션 만기일이에요. 이날 이후 템퍼스의 미결제 약정이 급감하고 현물 거래량이 터지는지도 좀 봐야 되고, 1월 말이나 2월 초에 낸시 펠로시 거래 보고서 공시 예정인데, 낸시는 보통 거래 후 3일에서 20일 이내 신고하는 칼공시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봐야 됩니다. 1월에서 2월 사이에 이거 뜨는 순간 위로든 아래로든 무조건 변동 있을 거예요. 낸시가 사자마자 이게 20불 막 30불에서 90불 갔던 거 다들 아시죠? 템퍼스 하시는 분들이면 낸시 이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구글이 템퍼스를 꽤 많이 들고 있어요. 포트폴리오 상에서 5%를 들고 있기 때문에 꽤 많이 들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이번 주는 템퍼스 뉴스가 많이 없어서 그냥 의미 있는 뉴스로는 이것 정도가 있어요. 페이지 아시죠? 이번에 인수한 거, 이것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살짝 기대하고 있던 조금 더 좋은 조정 에비타를 받지 못해서 그것도 뭐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긴 했는데, 전 이거 좋은 인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뭐 인증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페이지에 전립선암 진단 AI 소프트웨어가 유럽의 체외 진단기기 규정인 IVDR 인증을 획득했다는 소식이고요. 이게 이제 유럽 시장에서 체외 진단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증입니다. 어떤 걸 인증받았냐면은 디지털화된 생검 이미지를 분석하여 병리학자가 암 여부를 감지하고 등급을 매기며 신경 침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돕는 기기를 받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과거에 있는 지침보다 검증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진 새로운 규정이에요. 그래서 높은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기술적 문서뿐만 아니라 임상적 증거와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을 요구하고, 이를 통과했다는 것은 제품의 임상적 신뢰성이 공인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일단 페이지는 FDA 승인도 갖고 있기 때문에 꽤나 괜찮은 기업이에요. 기술력도 있고. 이 인증이 없으면 유럽 내 주요 병원에서 임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이번 인증으로 유럽 전역으로 시장을 확대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 및 비즈니스적 의미를 확인해 보자면은, 템퍼스는 페이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페이지의 AI 기술을 자사의 데이터 플랫폼에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페이지의 기술적 성과는 곧 템퍼스가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AI 의료기기의 실질적 매출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연구용 AI가 아니라 실제 의료 현장에서 진단 보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의료기기로서의 지위를 확보한 거라 향후 유럽 지역에서의 매출 발생 가능성을 좀 시사해 줄 수 있어요. 지금은 미국 내에서만 템퍼스가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이제 다른 해외 진출에 대한 이야기는 좀 미국부터 이 보수적이고 의료 진입 장벽을 깨기가 힘든 미국부터 잘 하고 다른 나라로 이제 간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제 회사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게 향후 유럽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출 확인과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일본 매출이에요. 일본 합작법인에 있는데 그것도 지금 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디 인수하면서 꿈틀꿈틀 다가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 내에서만 한 2조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늘어나면 파이는 당연히 커지겠죠. 전 세계 의료가 있으니까. 그리고 전립선 암은 진단 난이도가 높고 병리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분야고, AI가 이를 표준화하고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점은 병원들이 이 솔루션을 도입해야 할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요약해보자면은 템퍼스의 파트너인 이번에 인수한 페이지가 유럽 시장의 가장 까다로운 규제 문턱을 넘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적인 디지털 병리학 표준화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가게 되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또 이상하게 뉴스가 진짜 없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CEO의 뭐 발언도 있었지만 뭐 크게 이번에는 다루고 싶지 않아서 안 다뤘고, 저런 기술적인 시나리오나 좀 비이상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봤고, 이거는 이제 인증 뉴스여서 인증 뉴스를 좀 가져와서 오늘 같이 다뤄봤습니다. 이번 연도 수익이 많이 반납돼서 좀 많이도 힘드실 텐데, 좀 욱하거나 이제 내동매매로 던졌다 샀다 이렇게 옮겨 다니지 마시고, 뭐 이렇게 내려온 건 내려온 거고 다른 것도 많이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찰나에 좀 리밸런싱 할 것도 리밸런싱 하고, 근데 이 리밸런싱이나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이 감정이 앞서서 냅다 던지면 안 됩니다. 감정과 내동매매로 샀다 팔았다 이거 같다 저거 같다 하면은 여기서 손실이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한두 번만 갈려도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실 때는 템퍼스보다 더 매력적인 기업이 있나? 있으면 여기가 무슨 시나리오로 뭐 때문에 내가 가는지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도 안 하거든요. 이렇게 해도 후회를 하는데 그냥 감정 따라 해버리면은 후회가 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매매도 꼬이고 그 다음도 조금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좀 조심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도 살짝의 리밸런싱과 포트폴리오 조정이 있을 예정이라 이거는 좀 멤버십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6년 어떻게 투자할지랑 단기뷰랑 장기뷰 한번 다뤄볼게요. 부디 25년 잘 마무리하셔서 26년 투자도 좀 단계별로 다 같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템퍼스 주주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